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바빴거든요. 앞으로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역 64궤의 길흉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주역 주사위로 일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64개의 길과 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궤들을 흉한 것과 길한 것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흉한 궤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수레둔, 그리고요.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제가 보통 그렇게 설명드리죠. 중수감, 그리고 달이 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자를 쓰는 수상건, 이렇게 세 가지가 흉한 괴입니다. 쓰고 보니까 4대 난괴 중에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면 4대 난괴 중에 없는 괴는 뭐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렇습니다. 47번 택수곤괴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길한괴도 찾아볼까요? 너무 쉽다고요? 아, 그렇죠. 흉한 것만 빼면 되는 거죠. 지천태, 천하동인, 산천대축 이 세 가지가 길한괴가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차량 번호를 보고 괴를 익히는 방법을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차량 번호가 이렇게 떴다면 여기에 있는 괴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번은 그렇습니다. 수산건 괴가 됩니다. 다리절 건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10번 괴는 뭘까요? 천택리 괴가 됩니다. 그럼 47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난괴 중에 하나인 택수곤 괴가 됩니다. 또 해볼까요? 자, 46은요? 그렇습니다. 지풍승 괴가 됩니다. 63은요? 혹시 화수미제와 수화기제가 헷갈리시나요? 네. 자, 63은요? 수화기제괴가 됩니다. 자, 5번은요? 수천수괴가 되지요. 차량 번호 보고 괴명 말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64개를 자연스럽게 리딩 하실 수 있습니다. 괴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차량 번호만 보고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차량 번호 보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주역 주사위로 일진 보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역 주사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을 때 팔면 주사위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8개 면으로 되어 있고 한자로 써져 있죠.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한자를 읽어서 이제 괴를 뽑는 건데요. 여기 보면 건과 천이 같은 거고 태와 택이 같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64괴의 괴명은 건태리진 송감간곤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천택화래 풍수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봤을 때 감이라고 써져 있지만 수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리딩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태와 간의 다른 면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잘 보시면 8괴는요.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은 1번, 택은 2번, 화는 3번, 뢰는 4번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태는 2번이 되겠죠. 간은 그쵸 여기 있네요. 7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팔면주사에서 나온 거는 숫자 2와 7과도 같은 게 됩니다. 둘 다 택산 한 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중에 한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주사위도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5와 6이 나왔다면 그렇죠. 풍과 수,
그래서 풍수환계가 되는 거죠. 자, 7과 6이 나왔다면 산과 수가 되겠죠. 그래서 산수몽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면주사위도 알려드렸었는데요. 괴는 1번부터 8번까지 8개인데 면이 6개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풍과 택, 그리고 산과 뇌는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힌 모양을 보고 풍, 택 중에 어떤 건지, 산, 뇌 중에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사위로 일진 보는 방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위에 있는 거를 상계로 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하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태, 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태는 택이고 간은 산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괴는요. 택산 함괴의 오효가 되는 거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오늘의 주역 처세술은 31번 택산함의 오효입니다. 택산함괴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모든 문제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선한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구한다. 그리고 오효는 어렵게 이룬다 라고 하네요. 결국은 실수로 망가뜨린 자료를 다시 만들 모양입니다. 9, 5가 동하면 62번 내산 소가가 되네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니 다행입니다. 9, 5가 동하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 좀 더 들으시면 지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지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면 숫자로 던졌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2, 7, 1.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다 같은 숫자인데 어떤 거가 위에 올라가는 게 되고 어떤 게 밑에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양이 다르죠? 잘 보시면 괴를 나타내는 건 8면이고요. 효를 나타내는 건 6면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정리를 해서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2와 7은 그렇습니다. 택산 함괴가 되는 거죠. 택산함의 일효에는 급하게 하려 하면 안 된다, 조금 지체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 오늘 완성하려고 했던 계약 자료가 월별로 분리되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달 분량만 넘기면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네요. 초6이동하면 49번 택화 혁이 되는데요. 혁신적인 새로운 업무 아이디어로 고객님들을 만족시키고 싶네요. 초6이동하면 네, 나중에 지게를 배우실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죠.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설마 이걸 보고 9라고 읽지는 않으시겠죠? 주사위에 6과 9는 헷갈리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요. 점이 아래로 가도록 보통 둡니다. 네, 물론 이제 주역 주사위는 8개밖에 없으니까 9가 나올 일이 없으니 당연히 6이라고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정리해서 5, 6, 5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괴는 풍, 수, 환계, 오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많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게 많아서 결국 다 하지 못하고 왔네요. 풍수한 괴는 물 위에 봄바람이 불어서 해동되어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나쁜 일은 풀리지만 긴장이 풀려 해이해지기도 하는 괴랍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나타났네요. 9, 5가 동하면 4번 산수몽계가 되죠. 아직은 시간관리 능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늘까지 해야만 할 일을 제대로 다 끝내지 못한 것도 계몽이 필요한 듯요. 이번 주말에도 일을 하신다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네. 자, 9, 5가 동하면 다음에 지게 배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6면 주사위로 던지셨네요. 자, 정리하면 지, 화. 그래서 지화명의계가 됩니다. 아까 한자로 되어 있던 거나 아니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시죠? 네, 본인한테 편한 주사위 쓰시면 됩니다. 지화명의는
땅 속에 해가 들어가서 암담해지는 암흑괴죠. 오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카드 전달부터 선착순에서 밀려 수강하지 못한 연수까지 기분이 정말 암흑속입니다. 93 이동하면 24번 지뢰복이 되죠. 정신 차리고 예전에 똘똘한 저로 돌아가야 할 듯요. 이렇게 쓰셨네요. 자, 93 이동하면 나중에 제가 지게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세 번째 있는 3효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양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하면 움직여서 양이 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이 되게 되면 지금은 화였는데 음으로 바뀌게 되면 뢰괴로 바뀌는 거죠. 위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지. 그래서 지뢰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게 설명할 때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팔면 숫자 주사위네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7과 6이죠. 자, 그래서 괴는 4번 산수몽괴의 4효가 되었습니다. 산수몽은 어린 것을 키우기 위해 계몽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괴죠. 오늘 한국교통에서 여름방학에 강의를 해달라고 섭외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제 사례인데요, 여러분. 르노르망과 주역타로 두 개를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주역타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르노르망 타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수몽계의 사효에는 될 듯하다 안 된다 라는 뜻이 있죠. 두 개 모두 채택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네요. 제 마음이 담겼네요. 자, 육사가 동하면 이건 다음에 지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64번 화수미제괴가 되죠. 미완성을 의미하는 화수미제괴와 오늘 절반만 채택된 연수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데일리였었는데요. 주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아침에 저한테 이런 괴를 줬던 걸까요? 네, 주역괴를 뽑아보시다 보면 일진 볼 때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주역 주사위가 아니라 주역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일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구독자 수가 너무 올라가지 않아서 살짝 슬럼프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간혹 강의 중에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는 제가 키우는 대박이 로또 당첨이가 내는 소리예요. 소리가 들릴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